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취임 후 한 차례 처음인 방문 일정이었지만 한국 정상으로서는 4년 만, 그리고 셔틀 외교로는 12년 만에 의미 있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단됐던 외교 복원을 통해서 경색됐던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는 합의했지만 일본 측의 과거보다 진전된 사과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다소 아쉽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박정원 기자와 함께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 과제, 이모저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일단 뭘 얻어왔냐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자 차원의 정상 방문을 한 건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네. 상대국을 오가는 정상회담, 그 셔틀 외교의 복원이고요. 네. 안보적인 면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지소미아에 대한 완전 정상화 선언을 했죠. 네. 양국 간 군사기밀 공유 채널이 복원되면서 북핵 위험에 적극 대비하자는 차원입니다. 네네.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핵심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 차원의 한일 경제 안보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하자는 겁니다. 공동이익 도모 굉장히 좋은데, 네. 근데 공식적으로 뭘 합의했냐를 보려면은 뭐 공식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합의문 공동 발표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 두 정상이 모두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계승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어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 자리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계승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잠시 두 정상 발언 들어보시죠. 네. 김대중 오부치 공동 선언이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로서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한일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선언이 담겼죠. 그렇죠. 그만큼 양 정상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계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 양국 대화의 물꼬가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로 트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구상권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도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번 해법을 통해 미래로 가는 한일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국하기 전에 내놨던 정책도 정책이지만 일단 그 현지에서 보여준 이런 태도도 굉장히 좀 열려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게 이제 윤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일단 기시다 총리 뭐 정상회담 한 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만찬도 같이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만찬도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인데 요시자와라는 식당입니다. 네. 여기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기시다 총리와 유코 여사가 부부 동반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네 분이 같이 식사를 했군요. 예. 요시자는 1924년 정육점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노포인데요. 100년 됐네요. 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스키야키와 샤브샤브 그리고 스테이크 등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이 차는 인근의 렌카테이라는 식당에서 두 정상이 만찬을 이어갔는데 네네. 이 렌카테이는 경양식집으로 128년 역사를 자랑하고 더 오래됐네요. 예, 돈가스와 오므라이스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맥주잔을 기울이다가 화합하자는 뜻으로 한국 소주를 함께 마셔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소주를요? 예. 그렇게 맥주와 소주를 곁들여 마신 기시다 총리가 이거는 한일 우호의 맛이다, 이런 표현으로 화답했다고 합니다. 예, 좋았네요 분위기. 예, 이렇게 허심탄회한 분위기 속에 윤 대통령은 임기 내 한일 관계를 전례 없이 진전시키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고 기시다 총리도 적극 공감했다는 후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게 이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우리 잊기 힘든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측이 좀 더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는 게 당연한 텐데 또 직접적인 사과나 이런 건 또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쪽은 이제 통 큰 결단 그리고 양보를 한 것에 비해서 이제 호응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이런 네. 분위기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우리나라 기자 질문이 나왔거든요. 네. 이 질문에 양국이 연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싶다 이렇게 좀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현지에서 만나서 설명을 했는데 역대 일본 정부가 일왕과 총리를 비롯해서 50여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는데 그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사과 많이 받았는데 예, 굳이 한 번 그렇습니다. 더 받을 필요가 있느냐? 네. 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창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이 새로운 문법으로 한일 관계를 풀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의 표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라는 일본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껴 쓸 수 있다. 네, 이 정도도 최선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네. 앞서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도 기시다 총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말대로 조금씩 신뢰를 쌓아서 앞으로 양국의 발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회담에서 독도,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또 위안부 발언도 논의가 됐다라고 이제 관계자 발로 내용이 보도가 됐는데 또 우리 대통령실은 아니다 부인을 했어요. 네. 일본 정부가 이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 이 자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우리 대통령실은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이번 한일 정상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말이 다르네요. 예. 일단은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비판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런 논의에 대한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될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 날이었는데 일단 뭐 회담도 회담이지만 다른 일정들도 좀 중요했잖아요. 어떤 일정 소화했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일본 내 주요 한일 친선단체 인사들을 접견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 그리고 이란 의원 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 오시히데 전 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의미에 대한 대화를 나눴고요. 이후에는 일본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도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네요. 네. 여기서 조금 재밌는 건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야당보다 윤 대통령이 일본 야당을 먼저 만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보지 못한 모습인데 일본 야당을 먼저 만났고 뭐 대학교에서도 일정 진행했다면서요. 예, 윤 대통령은 오후 게이오대 미타 캠퍼스 강당에서 한일 미래세대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강연장을 가득 메웠고요.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바로 한일 양국의 미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금 더 용기를 내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강조하는 모습 좋고 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다 이런 네. 평가들이 나와요. 현지 언론에서도 조금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소 선비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호탕하지 못하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좀 호탕한 성격이다. 그렇죠.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도쿄 시내에서 마주친 시민들은 윤 대통령 사진을 찍는 등 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김건희 여사에게는 패션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미술과 문화의 발달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현지 김건희 언론이 여사의 보도했고요. 어떤 일거수일투족에도 관심이 많았었고. 예. 어제 기시다 총리가 때이른 도쿄의 벚꽃을 보니 윤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 같다. 여러 차례 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일 관계에 봄이 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까지 환영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국내 사정은 좀 많이 달라요. 또 오늘 또 그 여론조사 같은 거 보니까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출국하기 전에 대통령의 어떤 결단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제3자 면제 해법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오늘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가 33%,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은 60%로 부정이 2배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의힘은 34%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33%로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올랐습니다. 붙었네요. 예, 양당 격차가 줄어들고 있죠.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 네. 일단 이렇게 나온 결과가 강제징용 재산 면제 그리고 주 69시간제 등의 69시간제 그렇죠. 후폭풍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 낙폭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간 이재명 대표 리스크 반사이익에 기대던 국민의힘의 비상이 좀 걸린 양상입니다.
귀국길이 참 무거울 것 같은데 뭐 말씀하신 김에 69시간에도 잠깐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대통령께서 출국 전에 지시를 하셨어요. 이게 너무 무리한 거다. 60시간 이하로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노동부도 굉장히 고심해서 장기간 동안 정책을 만들어서 내놨을 텐데 이런 지시 받고 나서 좀 마음이 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정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지시를 내렸죠.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정부안 보완을 지시했는데 특히 이제 MZ 근로자, 노조 네.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네. 다소 정책 소통과 정책 홍보가 부족했다는 좀 인식이에요. 이제라도 제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펼쳐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뭐 MZ뿐만이 아니라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뭐 노동, 뭐 고령인 근로자들 다 의견을 잘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박정원 기자였습니다. 정다운의 뉴스톡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오후 5시 30분 퇴근길에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